많이 늦었죠. 제가 이제 두루주머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겉감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요 치수는 이쪽은 한 17, 요건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감은 겉감보다 2cm 작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작죠. 훨씬 한 2cm 작아요. 그에 이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핀으로 일단 그냥 고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도록, 이제 신기하죠? 그래서 안감이 2cm 작게 이렇게 먼저 씻어줍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창구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창구멍을 만들 수 있게 한 2cm 정도 위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는 우리는 보통은 색을 드러나게 바느질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안감, 겉감과 이게 같은 동색의 실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혼박음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먼저 한 홈질을 3번 정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 누비옷 하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홈질을 먼저 한 3땀이나 4땀 정도 하시고, 다시 시작할 때는 박음질을 이렇게 먼저 뒤로 한 땀 가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겉감과 안감을 이어주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죠? 이렇게 입구를 제가 다 혼박음질을 해서 이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름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름소는 이렇게 반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손톱으로 해주신 다음에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마주 닿도록, 여기 이제 여기가 삐뚤어지면 입술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실 때 여기가 창구멍이거든요. 여기 창구멍이,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도록 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감이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감이, 그러니까 겉감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4겹을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4겹이 되겠죠? 겉감 2장, 안감 2장. 이렇게 되면요,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게 본을 대주셨으면 이렇게 4장이 겹쳐졌나 잘 보시고 이렇게
이거는 초크펜이에요. 0.5처럼 이렇게 돼 있는 초크펜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얘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크게 하시면 되고요. 전 이번에 작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겹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4겹 실을 2겹으로 하지 않고 4겹 바느질은 실을 1겹으로 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박음질처럼 뒤에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박음질 하시는 거예요. 박음질 하시는 건데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그 선을 헤라선을 따라서 쭉 이제 박음질로 꿰맸고요. 피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를 한 0.7 정도만 남기고 제 시접을 제거할게요. 이렇게 남은 자투리를 다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고 이제 겉감 쪽이라고 해요. 여기가 겉이잖아요. 그래서 겉감 쪽으로 여기 그 바느질 한 대를 손으로 이렇게 꺾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리미로 꺾어도 돼요. 다리미로 꺾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손바느질이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이 바느질 선을 겉감 쪽으로 천천히 꺾어서 이렇게 손으로 자국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국이 좀 났거든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옷들이 참 재미있어요. 요게 이제 버선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시접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보통은 우리가 옷을 만들면 오버룩 친 자국이 있거나 박음질한 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4겹을 박았잖아요. 안감 2개, 겉감 2개. 그래서 겉감 여기가 지금 안감이죠. 안감에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시접이 이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가 있죠. 창구멍. 여기 창구멍 있죠? 이 창구멍은 그냥 두면 옛날에는 이제 뭐 복이 나간다. 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공그르기라는 바느질로 여기를 바느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으셔 가지고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겉감 쪽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겉감 쪽을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그르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공그르기 해서 창구멍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뒤집으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름을 잡아서 이제 이걸 끼우면 되는데 매듭을 제가 여기를 이제 도래 매듭을 한번 쳐서 조금 더 잡아 볼게요. 그 위치가 너무 안 맞는다 생각하면 이거는 쉼터에서 저희가 만들어 온 매듭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만들어 쓰기도 하고 사서 쓰진 않는데 이제 저희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온 거를 제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국화 매듭이고요. 두벌 국화, 국화가 2개 있어서 두벌 국화라고 하고 이렇게 도래 매듭을 쳐서 위치를
이 매듭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는 여기 솔기를 닿아요. 이렇게 솔기를 맞닿고요. 잘 안 될 때는 핀으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찝어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름을 잡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주름이 잡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입술을 이렇게 나란히 맞추어야 돼요. 이렇게 맞추시고,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제 이 송곳으로 뚫을 건데요. 이 송곳으로 뚫을 때 한 1cm가 좀 넘게 밑으로 내려가셔야 예뻐요. 이렇게 1cm가 좀 넘겠죠? 한 1.5 정도 내려가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어요. 여기는 이제 매듭을 낄 거거든요. 여기다. 근데 매듭을 그냥 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닫비라고 하는 도구인데, 닫비를 요 송곳을 뺀 자리에 닫비를 이렇게 넣어줄 건데,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여기 밑에 이렇게 조금 넓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서 닫비를 넣어서 이렇게 쑥 넣고 이렇게 걸어서 요거 닫비를 닫고 살살 빼주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여기 구멍으로요. 이렇게 닫비 머리를 살살 넣는다 할까요? 이게 실 한 올만 이게 걸려도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 저기가 매듭끈이.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머리를 잘 넣어서 반대편에 있는 것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것도 당겨서 넣고 얘를 살살 빼서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이쪽에 매듭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중앙을 접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두 번 잡으면 여기 3개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3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앙에서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반을 접고 반에서 이렇게 맞주름을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접고요.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그냥 잡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정도에서 내리면 되거든요. 0이랑 맞아야겠죠. 이쪽으로 송곳이 쑥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송곳을 조금 더 멀리 뚫어서 닫비가 한 번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잘 안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많이 갔죠. 그래도 4칸을 갔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쪽에 있던 매듭끈 하나를 걸어서 이쪽 반대로 오고요. 다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닫비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넣었을까요? 실로 넣었을까요? 어떤 고리가 지금이야 이런 닫비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매듭을 17개? 보통 뭐 이 정도 5개 정도면 아마 빈이나 빈 정도, 왕비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17개의 그 매듭을 끼워서 했는지 참 궁금하고 힘들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식하게 그 잘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들어 놓고서 송곳으로 뻥 뚫는다고. 근데 송곳으로 뚫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 매듭을 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송곳을 뚫은 상태에서 이 닫비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움직여서 얘를 가져오는데, 그 옛날에는 이런 도구가 없었을 텐데 과연 어떤 도구를 썼었을까, 이제 이런 증거 자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실로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죠? 이쪽으로 가고
작지만 아주 예쁜 두루 주머니가 완성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 끝에다가 이제 뭐 도래를 쳐주는 거죠. 움직이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도래 못 쳐주면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겠죠. 그냥 잘 못하시나 생각하시면 이렇게 묶어주면 이 작은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쁜가요? 이렇게 찌그러졌나요? 이렇게 예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넣냐에 따라 이 친구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겠죠. 여기에 엽전을 넣으면 엽랑이 될 테고, 향을 넣으면 향랑이 될 테고, 또 여기에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조각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조각이 들어가는, 여기 조각을 만약에 안 넣고 뭐 진주를 달았다면 진주낭이 될 테고, 술을 놨다면 순항이 될 테고, 이렇게 해서 뭘 넣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두루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짜잔! 제가 여기다 무엇을 넣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새로 만든 두루주머니를 가방에 이렇게 장식으로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예쁘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